자, 됐나요? 됐나요? 됐다. 네, 그 진화론을 갖다가 응용한 거야. 사회 진화론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들아, 사회라고 하는 것도 열등한 사회가 있고, 우월한 사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월한 사회가 약한 사회를 지배하는 거는 자연의 섭리고, 참 섭리처럼, 그리고 열등한 사회가 강자인 우월한 사회에게 지배받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 식민지 지배론이야. 이게 식민지를 지배하는 그 강대국의 논리인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부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부강해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 사회진화론은 그러니까 이걸 수용한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우리 사회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뭘까? 한계로 적어놨지만 이게 한계점이 뭐냐면 우리가 강자가 되면 몰라. 알겠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개혁을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맞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논리가 되게 우리는 개혁했는데 다른 나라 못하고 있어. 우리가 도와줘야지. 지배하거나 맞죠? 이런 논리로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개혁에 실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논리 속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갖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논리적으로 어떤 겁니까? 수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약자고 약자인 거 인정해야 되잖아. 개혁 못했잖아요. 강자가 못 되잖아. 강자의 지배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이게 사회 진화론을 수용했다는 건 그런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한편으로는 사회를 개혁하려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됐을 때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숙명적인 한계. 너네 이거 이해되는 모르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당시에 근대화 운동을 추진했었던 민족주의자들이 다 이런 논리 속에서 막 개혁하고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사회 진화론.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근대화 실패하잖아. 식민지가 된 거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이런 논리 속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다 친일파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 친일파가 됐던 이유가 자기 스스로 만든 논리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기가 강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일본대 식민지를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해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한계의 사회 진화론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게 이 당시 지식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였어요. 이걸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 물론 이걸 극복하려는 사람도 나옵니다. 뭐 아나키스트들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 독립협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활동. 주권 확립. 주권 확립. 두 번째. 그 다음에 민권운동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민권운동. 민권운동. 자, 화면에 벗어난 거 아니죠?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권운동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주권 확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민중들에게 주인의식을 길러줘야 돼요. 과거에 이제 주인은 좀 왕이었잖아. 이제 그게 아니란 거지. 이제 백성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주인이 돼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런 아까 했다시피 4대주의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만든 게 너네 알고 있다시피 뭡니까? 독립문 건립 있죠. 독립협회 하면 이거 뭐 독립문이죠, 뭐. 독립문 건립. 독립신문. 창간. 알겠습니까? 알다시피 독립문은 왜 세운 거야, 이거? 독립문은 왜 세웠어요? 그냥 모양입니까? 프랑스에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거. 물론 그걸 따온 건 맞아요. 프랑스의 개선문을 갖다가 모방해서 만든 건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어디에 대한 독립입니까? 너네 자꾸 헷갈리는데 독립이라니까 자꾸 일본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이 독립의 상징은요, 청나라로부터야. 청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독립?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게 독립문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독립문 건립했던 거야. 그리고 너네 되게 중요한 거, 독립문이라고 하는 글자. 이거 누가 썼게요? 이거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 이완용이 쓴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자꾸 이완용을 갖다가 친일파라고 자꾸 매도하는데 맞아, 친일파 맞는데 얘가 친일을 하게 된 거는 1904년 러일 전쟁 그 전후에 해서
친일로 돌아서게 돼요. 그 전까지는 친일이라기보다 일본과 싸웠던 사람이라고. 일본과 싸웠던 애가 갑자기 친일로 돌아선 거라고. 알겠느냐? 자, 청으로부터의 사대를 상징한다. 독립신문은 알다시피 이거 뭐하러 만든 겁니까? 독립. 이건 너나 알다시피 최초의 뭐입니까? 한글신문이잖아. 맞죠? 뭐 저걸 줄 필요도 없는데 한글신문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 한글로 신문을 만든 이유. 요 있네. 뭐 때문에? 이제는 개혁을 갖다가 누구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민중개몽의 필요성. 알겠습니까? 더 이상 지식인들 중심으로 뭔가 개혁을 하려다가 이렇게 막 처망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이제는 백성들에게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취지가 바로 독립협회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독립문, 독립신문 전부 다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그 다음에 민중들에게 더 이상 사대하지 말고 우리 주인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혁에 대한 어떤 주체가 되자 하는 내용으로 만들었던 게 독립신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이 독립협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한계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는 러시아가 주도하던 시절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주도하네요. 그런 이유는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이 청나라를 제치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제동건 나라가 어느 나라? 바로 러시아라고. 알겠습니까? 러시아가 삼국 간섭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러시아가 지금 조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시절이라고. 당연하죠. 아간파천, 러시아한테 지금 피신해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독립협회는 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견제가 되게 컸던 단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는 이권 침탈 반대 운동, 이권 침탈 반대 운동은 이 당시는 좀 러시아에 대한 어떤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견제 세력으로 많이 활동했었다는 게 독립협회의 활동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내용은 잘 체크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독립협회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민권운동이에요. 민권운동. 주권확립, 다시 말하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 자주적인 국가 만드는 거였고, 민권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권, 우리가 계속 뭐 국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라를 강화시킨다는 관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왕권을 강화시키면 왕의 힘이 세지는 거고, 맞죠? 국권이라고 하는 게 왕권도 있지만 백성들의 힘을 강화시키는 게 바로 그런 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야. 민권.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 통치의 대상이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독립협회는 미국과 같은 어떤 민주주의 국가처럼 백성들에게 힘을 길러야지, 힘이 커져야 이제 정말 이제 근대 국가로서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고 봤던 게 바로 독립협회였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얘들아, 의회 설립 운동이에요. 의회 설립 운동. 맞잖아. 이거 의회가 여러분들 뭐 국회의원들이 뭔가 다 싸움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토론의 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나라의 어떤 정책을 두고 토론하는 공간이 의회거든요. 그런 공간조차도 없는 조선의 현실. 그러니까 이 의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민의를 갖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만들어 보자 하고 주장했었고, 실제로 이 의회 설립 운동은 그 당시 비슷한 제도가 뭐였던 중추원이라고 있었거든. 이게 노란색으로 쓸게 그냥. 너무 색깔이 너무 많아. 중추원을 갖다가 일종의 의회처럼 이렇게 개선하려고, 알겠습니까? 확대하고 강화하는 그런 어떤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민의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의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실제로 있잖아, 이 정치 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민공동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해가지고 토론회도 열고, 얼마나 좋습니까? 백성들이 정치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라 광장으로 나와서 정치 얘기하고. 쌤이 자꾸 사라지고 있으니까. 자, 나 어디 가야 되지? 일로 갈까?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뭔가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또 주인공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독립협회의 노력들. 이 바로 만민공동인 거죠. 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집회 같은 겁니다. 광장에 모여서 정치 얘기도 하고 했던 거지. 실제로 이 만민공동에 나왔던 사람들 신분을 보면 놀랍게도 천민들도 있었어요. 천민들.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면 누구냐면 백정 출신의 박성준. 알겠습니까? 백정 출신의 박성준이 나와가지고 막 토론 얘기도 하고. 알겠습니까? 박성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이 박성준의 아들이 누구냐면 박사양이라는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우리 최초의 근대의 근대식 병원, 제중원, 그 의사가 되잖아.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만민공동에서 연설을 잘해가지고 스타가 됐어요. 그 당시 배제학당 학생이었던 사람. 바로, 이승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렇게 해서 역사에 처음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만민공동에서 학생인데 나와서 막 연설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20대 때 이승만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만민공동이 해산되고 난 뒤에 나중에는 미국으로 이제 어쨌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건너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독립운동가인가? 아닌가? 알겠습니까? 독립운동 한 건 맞긴 맞는데 그런 식의 독립운동이라면 참 독립운동을 분열만 시켜놓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만민공동회가 더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관민공동회로까지 발전해 나가요. 이 딴 게 아니고, 관민공동회는 그냥 이 만민공동회에 이제 관료들이 참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 우리 학생회 회의 때 학생들끼리만 모여서 회의하면 되게 힘이 없잖아요. 학생회장이 뭐 아무리 힘이 있어봤자 뭐 교장선만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학생회 회의에 모여가지고 있는 회의하는 장소에 교장선생님이 딱 참석하면 얼마나 좋아요. 와, 여러분들 이렇게 토론하고 있었구나.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뭐 반영해보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관민공동회는 이제 여기에 관료들도 참석하고 이래가지고 좀 더 이제 힘있게 이제 했던 게 이제 관민공동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전해 나간 거죠. 발전. 발전.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관민공동회에서는 헌의육조라 해가지고 의회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설하기로 합의도 합니다. 알겠어요? 헌의육조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채택해서 실제로 이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 독립협회를 갖다가 강제 해산하게 됩니다. 이게 참 좋잖아요. 백성들도 정치에 참여하고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근데 이걸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보수 세력들이 있다고요. 아무리 개혁이 그 취지는 좋다 하나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침해하면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보수 세력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 보수 세력들이 만민공동회라든가 독립협회가 추구하는 게 결국에는 뭐 공화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막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결국 진압에 나서게 되죠. 뭐 황국협회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치면 약간 뭐 보부상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단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독립협회를 갖다가 해산시켜 버리죠. 알겠습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협회는 역사서로 사라지게 되지만 이 사람들이 그게 또 멈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뭐 보안회라든가 헌정연구회라든가 대한자강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들도 독립협회 어떤 정신을 계승한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물론 한계점도 똑같긴 하지만 그 마지막 끝판왕이 바로 신민회라고 나와요.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독립협회는 추구했던 게 민중계몽의 필요성, 그 다음에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이런 노력들. 그래서 민중계몽의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독립신문이라든가 독립문을 만들었다는 가든가 하는 활동들과 민권운동의 일환으로서 의회를 개설하고 나중에 이제 관민공동회로 발전해 나가요. 헌의육조까지 채택하는 그 과정들, 이렇게만 좀 정리해두면 독립협회는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독립협회는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대한제국 이 부분 헌의육조 쌤이 읽어주진 못했지만 105페이지에 헌의육조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어떤 목표로 이 사람들이 독립협회 사람들이
군대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던가 그런 것들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그건 중요한 건 이건 헌의법조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중추원관제 의회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것만 체크해 두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독립협회는 이렇게 정리.